반갑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장중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뭐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은요, 일단은 뭐 꺾이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어떤 반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동안 많이 내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도로 시작이 되긴 됐는데 시장이 워낙 강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바뀌게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형주 중심의 빠른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면 뭐 오늘 계좌 상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어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나쁜 종목들을 제외한 그런 계좌들만 올라갔다고 친다라면 오늘은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날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현재 계좌 상황 보시면은 1%대 이상은 오늘 다들 올라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면은 1%가 아니라 더 올라갔겠는데요. 한 2%? 네. 아무튼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네, 조금 덜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올라가는 계좌 상황들 그대로 잘 유지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데요. 5일선 위로 올라섰어요.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라면 흐름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월말,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9일날 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날 증시가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6일 남아있는 거거든요. 6일 동안에 주가 올라가봤자 2400 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 먹으면 또 안 될 건 없거든요. 뭐 한 2.5% 올라가는 거니까 한 5일 동안 열심히 올라가면 또 2400 넘겨서 끝나게 되면 분위기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양봉이 발생을 하려면 2500포인트까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저까지 올라가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증시에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뛰어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400 정도를 이번 연도 목표로 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분위기만 조금만 잡아주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니까 한번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약간 저점 잡으면서 주춤거리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여기서 더 받쳐주게 된다면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세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상승 시점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있는데 뭐 당장 크게 뭐 부족하거나 불만스러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면 조금 애매한 구간들은 좀 있어요. 왜냐면 어제 시점 대비해가지고 갑자기 막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튀는 거 있죠. 한 2% 정도 또는 1.5% 이상 이 갭상승 또는 이제 상승 출발해가지고 그냥 바로 땡겨버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따라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제 하락분에서 약간 갭상승한 다음에 바로 땡겨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봉 살펴보게 되시면 상승 그 다음에 끌고 올라가서 좀 내려올까 싶은데 바로 또 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면 매수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반등이 나가더라도 위쪽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즉 반등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매수 시점을 다시 알려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놓쳤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거나 또는 뭐 속상해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400억대까지 매도를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인데 순매수 가는 거 되게 어렵긴 해 보여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장 분위기만 맞춰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가담만 해주게 된다면 지수는 일단 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제 정리하고 순매수 전환되게 되면 뭐 전기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2차전지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단 무조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거래소 문도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죠. 네, 오늘 밀려있는 거는 은행주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뭐
당장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금리 상승과 고금리 기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내년도까지는 네,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또는 주목을 받았다 싶으면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올랐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뭐 혼자 볼 것도 없고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것들도 다 올랐는데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을 좀 멈춰주는 모습들 또 단기적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네, 뭐 내려간 것도 있고 뭐 하지만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NG는 조금 많이 내리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이제 단기적 데드크로스 나왔죠. 그래서 지지선 나오더라도 조금 횡보 나오거나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난번에 언급 한번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데드가 나오거나 추세가 밑으로 떨어진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좀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지지라인 때는 94,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탈하거나 61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죠. 네, 특별하게 뭐 변동성이 나온 종목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LNF가 4%대나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긴 한데요. 그래도 이만큼 돌려주는 거. 제가 어제 시황이었나요? 네, 이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인가 어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서 키 맞추기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대형주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대형주를 올리려면 2차전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걔네들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팔아먹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네들을 일단 끄집어 내려요. 그 다음에 많이 내린 다음에 조금 올려놓게 되면 반등이 나갈 때 시장은 좋은 흐름도 보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조금 올라가다 또 많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시장하고 움직임을 같이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전환이나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ENM은 오늘 또 다시 올라가네요. 아까 아침에 마이너스가 잠깐 시작했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2%까지. 오늘 한 5% 정도 움직였다는 이야기인데 야,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네요. 대신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꺾이는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없죠? 네, 뭐 케어젠이나 동기세미캠이 조금 많이 올라간 모습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서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체적 분위기는 좋은 편에 속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될 거 없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동향 봅니다. 오늘 인포마크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뱀 헬스케어, 대원화성, 그 다음에 홍성그룹 이런 종목들이 오늘 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뱀 컴퍼니도 그렇고요. 금비, 네, 금비도 올라가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반등 나오네요. 아, 진짜 이런 것들은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네,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11개 정도 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상승 포인트는 2.69.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 정도 장 분위기면은 한 3.5에서 4% 정도까지도 시총 이게 그 상승률 상위에 올라갈 수도 되는데 일단 상승적 분위기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도 한번 보죠. 하락률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주은행이 많이 빠졌네요. 요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니아가 7%대로 5위권에 있는데 ETF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종목은 2등입니다. 그래서 7% 정도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려간 종목도 많지 않다 보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구간은 1.17입니다. 플러스 2.6, 마이너스 1.1 이 정도면은 뭐 네, 그냥 상승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전체적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매매 동향 보시면 11시 14분 자료네요. 네,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전기전자 쪽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LNF도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반등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네, 바이오노트, 제주은행 잘 이제
주력이 아닌 종목들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 넘어가면은요. 외국인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오늘 또 팔고 있군요. 이게 매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따로 보이지 않고요. LG전자, HMM, LNF 지금 매수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아, 현대, 자동차도 오늘 매수 들어가 있고요. 공구먼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오늘 매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시가총액에 뭐 많이 덩치가 좀 있거나 그래서 시장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 좀 많이 가 있습니다. SDI, 카카오 뭐 이런 것들, 포스코 홀딩스, 하이닉스 등등등 있게 있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근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일단은 매도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을 크게 뛰어 올리겠다라는 생각은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저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면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 속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관망세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건 시장은 일단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양봉 하나 가지고는 알 수 없겠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양봉 나오고 이제 연말까지 꾸준하게 반등해준다라면 2400포인트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두보 삼아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들도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악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장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재가 없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변수들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미국 시장 역시도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갈 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으로선 1250원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데 그 이하로서는 이제 지지점 잡는 노력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좀 답답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해외 투자했는데 거기도 손실 났어. 한국으로 들어오자니 이것도 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수 대비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뭐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건 네, 시장 분위기 좋은 편이고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계속 잘 끌고 가시면 되고요. 뭔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못했다고 해가지고 조급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회는 저기 2700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생기게 될 거고요. 2700 넘어가서도 기회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찾는 거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시고요. 지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요. 특히 이제 3월달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재무구조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현명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면서 계속 상승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